자궁탈의 유병률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자궁탈이나 자궁탈과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높은 숫자죠. 100명 중 3명이 아닙니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이런 자궁탈과 관련해서 병원에 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통계낸 숫자를 보면 2019년도에 자궁탈로 진단받으신 분이 25,91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안녕하세요. 산태도 의사 원영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찍는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제가 자궁탈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궁탈 환자가 정말 많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궁탈이 있으면 주로 어떤 증상이 생길 것이냐? 세 번째는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궁탈과 통증에 과연 관련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궁탈로 진단을 하는 환자 수가 과연 얼마일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내려오신 분도 있고 완전히 빠지신 경우도 있지만, 자궁탈의 유병률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자궁탈이나 자궁탈과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높은 숫자죠. 100명 중 3명이 아닙니다. 10명 중 3명 정도가 이런 자궁탈과 관련해서 병원에 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통계낸 숫자를 보면 2019년도에 자궁탈로 진단받으신 분이 25,91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렇다면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자궁탈을 의심을 해야 되나? 일단은 자궁이 완전히 밖으로 나온 경우는 당연히 알겠죠. 보이니까. 쓸려가지고 보통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자궁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 방광이나 직장도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광이 내려오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어요. 이게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아직은 참을 만해라고 해서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요, 방광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져요. 예를 들면 소변을 보는 요도가 이렇게 손가락이고 이 주먹이 방광이라고 한다면, 방광이 내려오면서 요도가 꺾이거든요.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방광이 계속 소변을 잘 나갈 수 있게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방광이 두꺼워집니다.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변이 차면은 방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축력도 나중에 떨어지고, 소변이 좀만 차도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 빈뇨 증상이 나타나고, 시원하게 못 보기 때문에 잔뇨감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내려오신 분들은 아예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자, 이런 상태까지 가면은 결국은 그 방광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신장 기능까지 망가지는 현상이 생겨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혈액 검사 해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도 너무 탁해요. 자궁탈이라는 게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궁이 내려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겠지만은, 그게 점점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우울해져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자궁이 내려올까봐 엄청 걱정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서서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방치하지 마라. 근데 대부분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본인도 창피하고 병원에 가는 거 더 두렵고 수술도 무섭고 자꾸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면요, 재발률이 높아져요.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장기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골반저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은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골반저 근육이 거의 힘을 잃게 돼요. 골반저 근육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어야 수술할 때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보세요. 또 이런 경우도 의심해야 돼.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시냐?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혼자 자궁을 손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빠질 것 같은 뻐근한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그 얼굴을 보면, 물론 이제 근육통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그렇지만은 자궁탈 때문에 오는 통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런 분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골반저 근육이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골반이 틀어지게 돼요. 골반저 근육을 수축할 수 있게 다른 근육도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반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자궁탈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 정도는 골반통이라든지 빠지는 느낌, 아래쪽이 뻐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사실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근육이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근육이 굳어져 버린 거죠. 증상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증상도 있지만 그런 통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요실금이 원래 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요실금이 좋아졌어. 근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방광이 내려오면서 요도가 꺾이면은 요실금이 좋아지죠. 소변이 잘 안 나가니까. 요실금이 좋아졌다는 거는 장기가 내려왔다는 거를 의미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 스스로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와서 꼭 한 번쯤은
있으면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자궁탈이 있는지 방광이나 직장류도 있는지 수술을 할 정도인지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면 돼요. 뭐 검사할 때 아프거나 힘든 거 전혀 없어요.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진작에 올걸, 수술하면은 이렇게 활동하기도 좋고 소변도 잘 나오고 너무너무 편한데 진작 안 왔을까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변 보는 게 아직은 생각보다 뭐 힘들지 않아.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 밑이 빠지는 느낌이나 통증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뭔가 밑에서 만져지거나 보이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궁이 입구까지 내려오거나 이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기에서 4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통증이 생길 때까지, 그런 불편함이 생길 때까지 놔두는 거는 본인한테 상당히 위험하다. 경각심을 주려고 그래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발달된 수술법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와서 아픈 거 없어요. 수술도 강요하지 않고. 지금 2025년이면은 30년 했네요, 산부인과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그런 증상들이, 그런 통증들이 있으시다면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